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가치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2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앞선 화재로 열흘 가까이 쇳물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포스코는 해당 공장의 쇳물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전체 조업에 차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차질이 없는 건 다행이지만 역설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미미할 만큼 공장 가동률이 낮다는 건 다행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불황의 늪에 빠진 철강업계의 현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철강업체 생산시설 평균 가동률은 포스코가 85%, 현대제철 84.2%로 최근 3년 새 최저 수준입니다. 올 3분기 철강 부문 영업이익도 포스코가 지난해보다 40%,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각각 77%와 80% 감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철강업계가 이 불황의 늪에서 당분간은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는 건데요. 이 불황의 가장 주된 요인은 글로벌 공급 과잉입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과잉 생산된 철강이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더욱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국 제재를 확대하면 중국산 철강이 저가로 각국에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 철강 산업이 흔들리면 같이 휘청이는 곳이 바로 포항이죠. 포항시는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고요. 포항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도 포스코에 떡과 음료를 전달하거나 포항 지역 곳곳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전 세계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 시기인 만큼 이 산업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업계와 정부의 대응 과제로 혁신 철강 기술 개발과 불공정 수입 대응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혁신 기술 개발 등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수소, 환원, 제철 같은 혁신 철강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혁신 철강 기술 연구비의 4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일본은 수소 활용 철강 기술 개발을 위해 한 해 4,500억 엔의 연구개발비를 책정하는 등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할 과제는 바로 불공정 수입 대응인데요. 전문가들은 과잉 생산과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한 실효적 보호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이미 철강 교역은 정부가 직접 관리 통제하는 관리무역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특히 현재 철강 완제품보다 원료 관세율이 높은 비정상적 역경사 관세 구조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업계는 한국산 철강제 263만 톤에 대해 면세하는 미국과의 쿼터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한국 철강 산업이 미국의 전방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해 한미 철강 산업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철강 산업은 건설과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관 산업이죠. 글로벌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 시기인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업계와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치경제 오하영입니다.